학업성취 쪽집게 제1탄 통계. 통계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로 계급은 어디 이상 어디 미만 이렇게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하고, 도수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20명이니까 6, 7, 13, 그 다음에 15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5명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도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기가 가장 도수가 많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표를 이해하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평균을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럼 평균부터 한번 해볼게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급값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계급값이라는 것은 40과 50의 가장 가운데 숫자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45, 55, 그 다음 65, 75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45점이 결국 5명, 55점이 6명, 65점이 7명, 그다음 75점이 2명 해서 이 값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더하면 이 값이 합계가 총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합계를 무엇으로 나눈다? 20으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아주기 바랍니다.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그것들의 합을 모두 다 구하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총 도수로 나눕니다.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것들의 합계를 구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도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도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상대도수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도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대도수는 반드시 총도수, 다시 말하면 20분의 5명이 얼마에 해당하느냐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은 0.25가 되죠. 그래서 이 0.25가 바로 상대도수가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여기에 2명 같으면 20분의 2가 되겠고, 20분의 7이 되겠고, 20분의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분의 6은 0.3이 상대도수가 되고, 0.35가 상대도수가 되고, 0.1이 상대도수가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상대도수를 살펴보면 이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나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도수를 하면 이것이 상대도수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상대도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 형태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 상대도수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만약에 100을 하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퍼센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이용한 어떤 상대도수도 많이 문제에서 많이 묻고 있으니까 꼭 이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누적도수입니다. 누적도수는 말 그대로 석차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적도수만큼 쉬운 게 없겠죠. 예를 들면 5명이니까 5등, 그다음 6명이 되면 11등, 다시 7명이 더해지니까 18등, 2명이 더해지면 20등. 그래서 이 반의 꼴등은 이 반의 합계와 같죠. 그래서 누적도수의 합계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래 구한 것을 바로 누적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도수를 모두 다 지우고 생각을 한다면 누적도수를 보고 반대로 도수도 맞출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도수가 5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5등까지 나온다는 말은 5. 그 다음 여기가 11이 됐다는 말은 요 사이에 6명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여기가 18이라는 말은 요 사이에 7명이 있다는 말이고, 여기에는
2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거꾸로 누적 도수를 보고 도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는 반드시 이제 나오는 게 평균, 그다음 상대 도수, 누적 도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그죠?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이 나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적 도수를 그래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죠. 누적 도수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적 도수를 나타낸 거니까 그래프는 여러분이 해석만 잘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쪽집게 통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을 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 보면 자, 작년, 재작년 그리고 최근 3년간 몸무게 평균을 구하시오. 수학 공부 시간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다음에 다음 숙제를 하는데 걸린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계급값을 구해서 도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30, 20, 40 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요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어떤 그 도수 분포표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계급의 크기 여기서는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그 다음에 학생 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겠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 역시 상대 도수와 누적 도수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30분 이상 40분 미만의 학생이 10명이다. 상대 도수를 주어 놓고 30분에서 40, 이게 결국 10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0.4가 10명이면 비례식을 이용해도 되고 0.4는 0.4용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요거는 0. 여기는 2명이 되겠다. 그죠?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명이 되겠고 여기가 10명이 됐고 4명, 3명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도수 문제도 역시 잘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누적도수 그래프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럼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학생,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냐 이 말이죠. 그죠? 요 사이에 속하는 학생들. 그러면 거꾸로 이걸 보고 구할 수 있죠. 여기가 8이니까 결국은 지금 요 사이에 8명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2명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이 14가 됐다는 말은 이 사이에 4명이 있단 말이다. 그죠? 그 다음 14가 22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8명이 있다는 말이 되겠고, 그렇게 따지면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요 사이가 4명, 요 사이가 8명이니까 정답은 12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도수를 이용한 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서답형 문제로도 나왔는데요. 이번엔 그래프를 보고 요 찢어진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맞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5에서 9 사이는 지금 5명이죠. 그럼 여기가 찢어진 부분이 5가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9와 13 사이가 9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9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하나하나 구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 이상인 하면은 9에서부터 21까지의 도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총 도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총 도수분의 9에서 21까지의 도수를 구해서 그것을 구하면 상대 도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대 도수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이 바로 퍼센트 값이 됐죠. 이 문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